자, 8쪽이에요. 시의 목소리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하고, 이 화자라는 단어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내세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경우는 시인일 수도 있고 시인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요. 시에서 다루는 내용은 화자의 눈과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시 속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 있지 않기도 해. 직접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건 우리가 나라는 존재로 겉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요. 드러나 있지 않기도 해요. 나가 없으면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봤을 때 우리가 나는 괴로워했어. 괴로워하는 화자가 있는 건데 여기 시에서는 엄마 누나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불햇빛 뒷문 밖엔 갈잎의 노래 엄마 누나의 감동 나가 없죠. 나가 없는데 대신에 엄마 누나가 있는 걸 통해서 그냥 소년인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어. 뭔가 바람을 가지고 있는 여기 살자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존재일 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자의 특성이 시에 미친 효과는 화자가 누구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 시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러니까 처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나 심리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서라는 거는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는데요. 시의 분위기나 주제를 잘 드러내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자에 주목해서 시를 읽으면 시의 화자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화자의 상황이나 표현이나 바라보는 대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요. 작품 전체의 주제나 분위기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문제 3개 있습니다. 멈춰놓고 풀어봐. 자, 풀어봤지요. 채점해 볼까요? 1번 시에서 말하는 화자라고 했고 2번 시에서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드러나야 한다기보다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지. 그래서 1번이고요. 화자에 주목하실 감사한 방법 틀린 것은 표현의 특징을 알거나 처지를 알거나 대상과 태도를 파악하거나 분위기를 보는 거 괜찮은데요. 화자와 시인의 동일시 아니야 다를 수 있다 했죠. 올라갑니다. 옆으로 갈게요. 이제 새로운 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저녁항구라는 시예요. 함기석이라는 시인입니다. 일단은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부모님이 구두를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셨고 고단했을까를 떠올리면서 애틋함을 느껴요. 이게 상황이고 이게 정서겠지, 그치? 그리고 화자는 어쨌든 이러한 걸 아는 것 정도로 성숙하고 철이 들었어. 그래서 화자의 특성에 미친 효과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의 시선이 동화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읽어볼게요. 아이고야. 첫 번째 1년이에요.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자 바다에서 돌아온 배래요. 여기서 배는 진짜 배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구두야. 아빠와 엄마의 구두. 그리고 그게 바다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일단은 돌아온 거는 집으로 돌아왔겠지. 집으로 돌아온 거고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바다는 수고스러운 현실. 뭐 회사라든지 직장, 사업장 이런 거예요.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 우리 집 현관에서 했다. 우리 집 현관이라는 게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아빠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래요. 엄마 구두는 새우잡이 뾰족배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뭐는 뭐 이렇게 뭐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은유법이라 그래. A는 B이다 이런 꼴로. 아빠 구두는 이렇게 A는 B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은유법이고, 그러면 우린 추측을 해야 돼. 왜 고래잡이 통통배라 했을까? 엄마 구두 왜 새우잡이 뾰족배라 했을까? 뭔가 아빠는 발이 통통하고 엄마는 뾰족한 구두를 신었나 보지. 그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지규 은유법을 이해해야 돼요. 3년 열린 문틈으로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날고 소금 냄새 확 풍겨온다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푸른 파도 시각적 효과죠. 소금 냄새 하면은 후각적 효과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해 가지고 현관 밖의 어떤 세상, 현관 밖의 세상을 표현했어요. 현관 밖의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바다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그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파도가 밀려와 굉장히 파도 친다라는 거는 요동친다 이런 거죠. 뭔가 힘든 거. 소금 냄새는 그 짠내잖아. 뭔가 힘든 거.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 사연. 지친 엄마가 씻는 사이 아빠는 밥을 안 치신대요. 나는 밥 냄새 솔솔. 나 화자가 직접 등장했네요. 그래서 이 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해. 밥 냄새가 솔솔 난대요. 밥 냄새 나면은 좀 활력이 생기고 안정감이 들지요. 이렇게 익어가는 항구에 앉아, 항구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휴식하는 공간 또는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그럼 저 위에 나온 바다라는 것과 이 아이는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바다는 회사, 힘든 현실, 이거는 편안한 집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배를 만져본다. 배바닥에 긁힘, 암초 자국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긁혔다는 거잖아. 긁혔다는 건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 신발에 다른 흔적 을 빗대어 표현한 건데, 부모님이 밖에서 수고스럽게 일하는 거, 이거를 의미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행동을 통해서 뭔가 애틋하고 짠한 마음이 들었나 봐. 철들었다, 그지? 자, 멈춰놓고 1, 2, 3, 4 먼저 풀어보세요. 네, 1번의 정답.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시는 공간의 제조가 나타나 있어요. 공간의 대조라는 거는 바다라는 공간과 이게 현실이었지. 그리고 휴식처인 항구, 집을 의미하는 거. 2번에 이 시의 화자는 부모님의 구두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짠하고 애틋한 마음을 느꼈죠. 그래서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다라고 하면 되고, 기억이 의미하는 바래요. 기억이 바다였거든. 바다는 수고로운 현실이었지. 입니다. 이제 뒤로 넘겨서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그래서 이 시의 핵심을 정리해보자. 이 시는 현대시이며 자유시고 서정시예요. 현대시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거, 자유시는 형식에 제약이 없는 거, 서정시는 감정이 드러난 것이고, 이 시의 제재는 부모님의 신발이죠. 구두죠, 구두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주제는 부모님의 수고와 고단함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징은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속이 깊은 화자가 가족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자. 바다와 항구라는 공간을 대조해서 모질고 거센 바깥 세상에서 돌아와 쉴 수 있는 가정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비유와 상징을 활용해서 수고스러움과 고단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도 기억하자.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아까 파도하고 소금 냄새. 화자가 상상하는 외부 세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구두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바깥에서 살아오신 모습을 상상했어요. 지친 엄마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아빠의 모습, 그리고 그거 낡은 구두를 만지며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나라는 화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수하며 생각이 깊고 아주 철들었다. 그치? 시에 미친 효과는 부모님의 수고를 아이의 목소리로 담담하게 전달해서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이 좀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 시선이 마치 동화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 시의 공간적 대조는 바다와 항구 중요하고요. 그죠? 바다의 경우는 굉장히 힘든 거고, 항구는 아주 편안하고 쉬는 곳이야. 표현의 의미는 배는요 엄마 아빠 구두를 말하고, 우리 현관 휴식처 가정 항구를 말하죠. 얘네 둘이 대조되는 공간이다 라고 했었어요. 소금 냄새와 암초는 수고스럽고 힘든 거, 밥 냄새는 활력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다. 그치? 자,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시인은 화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요. 화자에 따라 시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화자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면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직접 사육사 목소리로 말하는 거랑 동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은 사육사고 사막여우인데, 사막여우 목소리로 표현을 하면 동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러한 소음을 내지 말라는 의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오른쪽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11쪽에서 여기 있는 13쪽까지 먼저 풀고 채점 하세요. 숙제는 14, 15 이거는 숙제로 내겠습니다.